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6월 24일 기술적 분석의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이제 초반에 살짝 밀려 출발했다가 이제 초반에 다시 올라왔고, 또 장중에 이제 이란이 미군을 향해서 이제 미사일을 쐈다라는 그런 소식으로 하락했다가 결국은 종가 고가 형태로 좀 마감을 했다. 이 과정에서 좀 재밌었던 거는 약간 초반부터 이제 그런 기미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왜냐면 카타르가 뭐 영공을 닫았다. 약간 쉽게 얘기하면 뭐 민간 항공기나 이런 쪽에서 뜨지 못하게 막았다. 뭐 튀르키예에서 항공기를 중동으로 가는 걸 돌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면서 이란의 공격이 뭐 임박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고, 재밌는 거는 실제로 이제 이란이 미군을 향해서 카타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향해서 미사일을 쐈다고 했을 때가 그때가 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쏠 것 같다라고 했을 때 하락하고 결국은 쐈다 하니까 저점을 기점으로 쭉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계속 무슨 일이 벌어지면 뭐든지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거 불확실성 해소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올라와서 계속 이제 하나 둘씩 정보가 밝혀졌는데, 결국은 이제 종가 가까이 돼서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에 이제 이란에서 우리한테까지 다 알려줬다. 그래서 아무도 다친 사람 없고 잘 됐고, 이란도 그렇게 분노를 해소했으니까 잘 된 거다. 근데 이제는 이제 평화의 시간이다 이러면서 마치 이제 종전 선언을 하는 듯한 그런 흐름을 가져갔고, 덕분에 유가도 급락을 해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만 들어보면 모든 게 다 끝난 듯한 모습이고, 하나 좀 개인적으로 좀 재밌게 생각한 거는 결국은 힘있고 때린 놈이 북치고 장구치고를 다 한 거죠. 내가 끝났다고 했으니까 끝난 거지 뭐 이런 시장의 느낌이라서 좀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내용은 역시나 시장이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란이 공격했다라고 공격할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공격했다 해가지고 하면 이렇게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또 그 위로 올라왔다라는 거. 여전히 시장이 굉장히 좀 매수의 관점으로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이고, 이게 이제 만약에 끝났다라고 그러면 7월 초에 아시다시피 상호관세 유예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세의 시간이 다시 돌아오는 건가? 그리고 그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보게 된다라 그러면 타코에 대한 이야기,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더 꼬아서도 이야기를 드렸고, 우리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시장에 대해서 과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신경을 쓰면서 갈 것인지, 또 유예해서 끌고 갈 것인지, 이런 부분을 봐야 되고, 하나 여기서 또 재밌는 거는 어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장 초반에 미국 본장 시작하고 나서 갑자기 유가를 떨어뜨려라. 그러니까 모든 시장의 참여자는 유가를 하락시켜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또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마치 이 모든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그 주식을 사라고 했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서 유가를 매도하라고 한 건지, 그런 거 보면 참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어떨 때는 이제 믿기도 힘들다가 어떨 때는 믿어야 할 것도 같고, 그런 흐름들이 계속 좀 반복이 되고 있죠. 어찌됐거나 간밤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 시장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아가지고 추세는 분명히 하락 추세인데 시세가 떨어지지 않는 하락 추세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전히 신고가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좋은 일이 더 많아야 되는데, 시장이 좋은 일보다는 악재로 인해서 잠깐 밀렸다가, 사실 이번에 어떤 전쟁 리스크가 시장을 3%도 안 뺐던 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시장의 변동성을 완전히 제약해 놨기 때문에 과연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을까? 뭐 그런 고민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 시장은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외적인 변수가 발생을 해도 시장의 주포들이 계속 시장을 받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쉽게 깨지거나 바로 되돌릴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인버스 전략을 이야기 드리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가급적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죠. 시장의 추세나 흐름 자체가 여러 가지 어떤 정권 초반에 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주포들의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을 거다. 다만 개인들의 시간은 여전히 아니라는 거, 그게 좀 아쉽다. 순환매가 이제 돌려고 하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잠깐 어떤 대외적인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가장 먼저 얻어맞았죠. 그런 것들이 과연 좀 살려줄 요량이 있는지 아마 오늘을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그쵸? 분명히 전반적으로 이렇게 저점과 고점을 낮추는 하락 추세였는데, 시장의 뭐 움직임이 이렇게 박스에 가깝게 움직이다 보니까 하락의 흐름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고, 시장이 고점부터 빠지는데도 이런 전쟁 리스크에도 거의 하락의 기미가 없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거의 평화선언에 가까운 이야기를 했어도 시장이 뭐 굳이 반등하거나 뭐 저기하게 움직일 이유가 없는데 시장이 상승한다라는 거,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에 맞춰 가지고 유가가 그쵸 급락을 했죠. 주말에 미군의 공습에 의해서 갭상승했는데 어마무시한 변동성이죠. 과연 이걸로 이제 모든 것이 좀 일단락된 것인지 하락 장악형이 발생을 했고, 뭐 이에 따라서 위로 올라갈 매도, 추가 매도할 것만 빼고도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과연 이제 120평을 깨고 내려가는지를 보면 된다. 그리고 한국 시장을 보게 되면 밑에 메워야 될 자리가 분명히 있지만 지금의 기세나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보게 되면 쉽게 저 자리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안 가는 게 아닙니다. 다만 시간을 좀 두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주포들이 지금의 시세를 유지하는데 과연 이제 순환매를 보여줄 것인지 말 것인지가 개인들한테는 관건이지, 지금 구간에서 어떤 신규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코스닥이 추가적으로 고점을 갱신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 지금 코스피에 비해서 워낙 눌려있기 때문에 과연 더 움직여서 저 윗자리 829나 이런 자리들을 잡을 수 있을지, 이렇게 주기를 맞출지, 이런 부분들만 관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쇼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